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10월 벌써 이제 중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8월 달부터 시장이 좀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10월 달 들어서 이제 가격 조정폭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좀 이런 구간인데요. 잘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일단 코스피 지수가 2956으로 이제 마감이 좀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 방송 나갔었을 때가 이제 이때거든요. 3019로 마감이 좀 됐었고, 제가 그 3316이 이제 6월 25일이니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3300대에서 언제든 그 하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말씀 좀 드렸던 자리가 이제 3150이었었고요. 이제 3150은 그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치는 이제 2012년도 그죠? 요 밸류다. PBR 밸류다.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나기 직전 나머지 산업들은 다 호황이었던 그 시기에 받았던 이제 밸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요거는 이제 박스권이 한 단계 이제 레벨 다운 좀 돼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2940에서 이제 2960까지 오픈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8월달 이때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고, 그래서 요걸 좀 선을 한번 좀 그어 보면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좀 보면 2940 여기다 선을 그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이제 2940에서 한 60선 정도. 이 자리가 이번 주에 딱 왔어요. 그죠? 요거는 제가 어떤 의미라고 했었냐면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이제 2940에서 이제 60이라는 자리는 작년도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이 랠리가 펼쳐졌었을 때 받았던 그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 역대급 거래량이나 이제 거래대금이 집중이 되었던 이 시기에는 애플카 이슈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허브와 관련된 시장의 모든 유동성 자금이 막 쓸렸던 이런 구간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배터리와 관련돼서도 엄청난 꿈을 좀 꿀 수 있었고, 웬만한 주식들이 다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시세가 좀 터졌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많이 붙었던 구간이죠. 기대감이.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기대감이 유동장세일 때는 유지가 되는데요. 유동성 축소 구간에 들어섰던 시점이 이제 8월 달부터니까 본격적으로 일간 거래대금이 한 50억에서 이제 80억 정도 나오는 이런 구간이니까 이제 기대감이 싹 빠지게 되면 기름기는 좀 제거돼야 되지 않나.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기대감은 좀 사라지고 시장에서 기본 베이스만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픈을 좀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2940이거든요. 그렇죠? 2940에서 한 2960. 요거는 한 달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집어드렸던 자리입니다. 3150하고 2940에서 이제 2960. 그죠? 그래서 이 숫자는 되게 익숙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 테스트를 받았던 게 이때의 밸류를 받은 겁니다. 3150이 여기에 해당하는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2950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죠?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호황기도 있을 거고 불황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체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상황과 어디 시점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느냐. 그걸 보고서 지금의 어떤 주가 수준이 좀 과도하다. 그래서 너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이 비싸게 거래되는 이 기대치가 사라지면 빠르게 거품이 제거가 되는 거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야, 이건 너무 좀 심하다. 빠지더라도 주가가. 이거 너무 싸다. 그게 저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상황을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강남 아파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강남 아파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반포에 가면은 아크리브 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이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내면 퍼스티지 아파트가 있어요. 분양하고 있는 게 원베일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원베일리에 대한 시세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하잖아요. 24평 가격은 얼마인지, 그죠? 32평 가격은 얼마인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 기업에 대한 이 아파트에 대한 밸류를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을 했는데 요거 뭐 아크리브 아파트는 한 24평이 한 40억 됐고, 그다음에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뭐 한 30억 됐다고 치죠. 그러면 얘는 최소한 한 30억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분양 가격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에서 나와서 내가 당첨이 됐으면, 그죠? 뭐 내가 실제로 산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23억이든 22억이든 21억이든 뭐 25억 이게 떨어지더라도 나는 15억에 분양을 받았으니까 눌러 앉을 수 있잖아요. 설사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배짱 부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공포가 극에 달하거나 거품이 제거되는 구간에서는. 유동장세가 받쳐지는 구간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의 심리이기도 하고요. 돈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리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수학 공식이나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방대한 지식의 양보다 차라리 이게 더 강하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시장 구간에서 이게 정말 저는 필요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할게요. 제가 삼성전자 기준가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던 자리가 75,000원이라는 자리하고 68,000원대 요걸 이야기해드렸었잖아요. 요거를 올해 1, 2월 달부터 이야기해드렸었거든요. 83,000원 이상, 뭐 84,000원 이렇게 거래됐었을 때부터. 자, 우리가 2008년도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리먼 사태 때 난 정말 주식을 샀을 것 같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또는 유럽 재정위기 때 난 주식을 무조건 안 팔고 들고 있었을 거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도 코로나 사태가 있었는데 난 절대로 안 팔았다. 1600에 안 팔았고 1700에 안 팔았고 이 꽉 깨물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 그러신 분 있냐고요.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 반대 매매 당하거나 아니면 신용으로 털리거나 해서 거의 끝자락에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설사 최저점에 샀다고 하더라도 잠깐 양보 나왔을 때 팔거나 그러지 않았냐 이거지. 그리고 나서 탓만 했던 거죠. 세상 탓, 저 사람 탓. 본인의 실력이나 본인이 준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반성은 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들 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살궁리 하셔야 되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살궁리 하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살궁리 해야 됩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를 심리를 자극시켜가지고 그게 아니라 살궁리 해야 된다고요. 지금 대출 옥죄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 나타나게 될 텐데 여기서 살궁리 하셔야 됩니다. 주식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살궁리를 할 거냐는 거지. 계속 시장에서는 엎치락 덧치락 하면서 계속 공포를 줄 텐데 뭘로 버틸 거냐 이거예요.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런 건 돈 주고도 몰라요. 20년 동안 내가 죽어라 주식 공부하더라도 모릅니다. 돈에 대한 개념을 깨닫지 않은 이상.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토론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고. 부모님한테 배우든지.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냐면 내가 리먼 사태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45조 벌었어요. 영업이익으로. 영업이익으로. 이때 우리나라 PBR 밸류가 얼마 정도 됐냐면 0.82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 12억 결산법인들이 45조 벌었다고. 리먼 사태 때. 금융기관이 막 서로 돈도 안 빌려줬던 어떤 최악의 상이죠. 근데 45조 벌었어요. 자, 여러분. 2012년도 이후 반도체 빅사이클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혼자서 45조, 50조를 벌어요. 혼자서. 저 때는 코스피 상장사 12억 결산법인들 다 합쳐가지고 45조를 벌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혼자서 45조를 번다고. 40조를 번다고. 여러분. 그러면 PBR 0.8이면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수가 설사 뭐 공포나 반대 매매 더 나와서 0.77이나 0.79 나오고 막 이게 반도체 관련 취향 얘기 나오고 뭐 배터리 이제 끝나 이런 얘기 나오더라도 이걸 팔아야 되냐고. 공포를 느껴야 되냐고. 그게 아니죠, 이거지. 공포는 뭐 증권사가 됐건 자산운용사가 됐건 아니면 언론사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분위기를 만든다니까요. 바보를 만든단 말이에요. 뭘로 싸울 거냐는 거지. 뉴스에 다 도배될 텐데. 그때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면 나 이 가격에 눌러 앉을 건데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 뭐 리먼 사태 밸류 0.82까지 왔는데 내가 이게 밸류가 뭐 0.81 될 수도 있고 0.79 될 수 있지. 야, 삼성전자 혼자서 45조 버는데 요거 저점 깬다고? 웃기지만 난 살 거야, 계속. 0.82가 돼도 살 거고 0.85가 돼도 살 거고 0.86이 돼도 살 거고 막 뭐 반대 매매나 웃기지만 난 살 거야. 이런 게 필요하다고,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는. 근데 이런 기준이 진짜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이슈에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때 적극적으로 살 수 있었겠죠. 코로나 사태 터졌었을 때. 적어도 최저가에서 매도를 한다거나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살려다가 1,500, 1,600에 팔았다가 나중에 한 2,700, 2,800에 이렇게 사는 분들 되게 많았었을 거라고. 이런 게 딱 갖춰져야 돼요. 지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하고 뭐 반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그거 존중해요. 각자는 나름대로의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뭐 관점은 다른 거니까. 근데 각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겨라 이거예요. 이겨라.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리먼 사태 때 주식 사서 성공했거나 코로나 사태 때 해서 계좌 확 끌어올려.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유럽 재정이 터졌을 때 그때 계좌 신고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 근데 그런 구간에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살아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스로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그다음에 현실에 대한 직시가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동의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계속 들으시면 되는 거고 이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신 각자 책임을 지는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940에 왔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점이냐? 말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저점이에요? 나중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코스피 지수 2,940이 왔네. 그럼 이건 뭐만 알 수 있는 거냐면 기름기는 제거됐네. 거품은 제거됐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시장보다 먼저 툼에 나온 주식들이 있을 거고 먼저 빠진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사고서 눌러앉으면 되겠네. 이런 마인드가 하나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조금 더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 빠지면 한 2,800, 한 40이나 20 정도 빠지거든요. 여기 2014년도에서 16년도 받았던 밸류라서 다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 가면 또 여기 생각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의 수점을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중심축의 역할을 계속 할 거다. 요때 3,150처럼 2,940이라는 것이 중심축 역할을 계속 할 거다. 빠지면 회복하고
붕괴되면 다시 기간 조정 때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저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요 구간에서 뭘 맞추라는 얘기냐면 투매 기준가를 회복하는 주식들을 노려라 이거예요. 내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쪽을 노려라 이거지. 전략을 세우더라도. 그리고 요 구간 동안에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른다 이거예요. 이건 모른다. 뭐가 나오기 전까지.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강한 주체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8월 달부터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올 거다 이거예요. 지금 만약 일간 단위로 지금 300억 규모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50억, 80억 정도. 계속 반대 매매 옆으로 행보해도 나올 거고 반등 나와도 나올 거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반대 매매 희생자가 되지 않게끔 포지션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신용으로 땡겼다. 그러면 반대 매매 리스크가 있죠. 하려면 여윳돈을 버티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보수적인 기준을 하든지. 그리고 이것 또한 즐겨라 이거예요. 결국은 이기니까. 과도한 투매나 공포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이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싸게 사면 장땡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대신 어떤 기업을? 내가 분석해서 좋은 기업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업. 강남 아파트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이 폭락하고 대한민국 주식이 떠지게 되면 저 주식은 제일 먼저 사야겠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섹터의 대표 주식들. 그런 애들을 기름기가 싹 다 빠진 자리에서만 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기준 양봉을 확인한 다음에 하는 거죠. 이런 게 전 지금 되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결국 인간은 해결합니다. 어떠한 공포는 어떠한 급락이나 추세 하락이 나와도 문제를 일으키면 반드시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인간은 해결합니다. 투자 주체. 알아서 호전적인 뉴스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진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관련돼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좀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가를 이야기를 해드린 자리가 그죠? 추세 이제 붕괴되면서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 35만 5천 원짜리 한번 기다려보자. 이 기름기가 빠진 자리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대응을 한다면 전 단기 대응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끌고 가는 대응보다는. 그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는 안 왔는데 이제 카카오는 왔잖아요. 언택트. 얘는 이제 12만 1천 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12만 1천 원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맨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한 15만 원, 16만 원 갔던 이런 구간에서 이야기 해드렸던 자리 아닙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도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4만 원 빠진 자리니까. 이거 보면 12만 원 회복된다면 바로 살아나지가 못해요. 여기는 이제 매수 구간이 맞아요. 근데 이걸 하나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13만 원을 기본적으로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못 넘어가면 10만 2천 원 선 정도까지 가격을 하나 더 열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12만 1천 원 이하에서 들어갔는데 다음 주에 13만 원 돌파하는 양봉이면 다행인데 만약에 돌파하는 양봉이 아니라 재차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변동을 유발한다. 그죠? 그러면 마지막 총알을 10만 원대 초반에 사서 끌고 가는 겁니다. 눌러앉는 거예요. 그럼 이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죠. 카카오뱅크 상장되면서 10조의 그 증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카오 상장되기 전에 카카오뱅크 상장되기 전에 밸류니까 이렇게 대응하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주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는 이제 제가 투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던 자리, 이때 이제 75만 원 무너지는 자리에서 물타지 말고 기다려보자. 그죠? 거품 제거된 자리까지 기다려보자. 62만 원 제시해드렸는데 붕괴됐다가 지금 보면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55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 좀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NC소프트는 62만 원이라는 이 가격을 이렇게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설정하면 좋냐면 65만 원은 기본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65에서 66만 원 기본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62만 원이 지금 옆으로 수렴하고 있는 자리가 58만 원 정도 되니까 58만 원이 지금 중심 잡혀져 있는 자리에서 65에서 66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좀 눌러앉는 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좀 가격에 대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어떤 게 전제 조건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주식 안 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을걸요. 그리고 흑자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성장하고 이런 기업들이 악재를 만났었을 때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다. 자, 기업을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를 한번 가볼게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14, 5만 원짜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자리가 12만 6,500원입니다. 그래서 12만 6,500원 될 때까지 기다리셔라 해서 거품이 빠질 때 기다린다. 그래서 12만 6,500원이 왔었는데 시장이 한번 이제 급락을 하면서 조정 흐름이 나왔죠.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2만 6,500원 그대로 유지를 하되 가격 하나를 더 더해야 됩니다. 어떤 가격을 더하냐면 11만 2천원짜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시장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2,940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 쪽에 목을 준다고 한다면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이제 크게 흔드는 흐름이 나온다 싶으면 우리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그냥 아무 자리에서는 하지 마시고 시장하고 연동되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기다려 보셔라.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한꺼번에 다 들이지 말고 한 2번 정도의 분할 매수를 하되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를 했었을 때 변동이 크게 나오니까 가격 하나 정도 제가 보험으로 더 들어놓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 2개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이거 좀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원익 IPS 반도체 장비 쪽 관련된 종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가격이 2개인데요. 38,000원, 45,900원입니다. 물론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얘네들이 돌아서야지 같이 섹터가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연동되는 게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훨씬 더 IT 반도체 섹터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38,000원 투매 기준으로 보시고 45,900원 기본 회복하되 저제가 이제 기준가 자리인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돌아서는 이 기준 양봉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도 돌아설 수 있으니까 기간 조정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자리가 75,000원인데 아래쪽으로는 제가 68,000원대를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거는 69,000원 정도로 가격을 살짝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69,000원대 이 사이에서 기준 양봉 만들어지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왜 다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요 자리에서 만약에 기준 양봉이 나와요. 그리고 75,000원 회복을 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75,000원 이하는 그냥 살 생각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마지막 총알은 68,000원대 받을 생각하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누가 힘내줘야 돼요? 삼성전자가 힘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하나도 안 붙어요. 뭐요? 한 번 더 괴롭힐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는 겁니다. 시장이 반대 매매와 관련돼서 한번 300억대, 350대 정도 나왔는데 신저가 종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아요. 코로나 때 작년도에 코로나 코스피 지수가 막 1440까지 폭락했었을 때 100개의 종목 가운데 83개의 종목이 신저가였습니다. 100개 가운데 83개가 신저가였다고. 그때 완전 패닉이었죠. 신저가가 이런 식으로 나면 무조건 사야 돼요. 투자 주체는 이럴 때 막 쏩니다. 근데 지금은 100개 가운데 몇 프로 정도 나오냐? 한 8%? 9%? 100개 가운데 8개, 9개가 신저가. 비율이 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완전히 다 터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75,000원은 기본 회복한다라고 보고 분할 매수 전략을 세우되 추가 매수 자리는 69,000원 이하에서만 하고 여기서 기준 양봉이 세우면 IT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기준 양봉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기준을 활용하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제가 97,000원 이야기해드렸죠. 106,000원, 그 다음에 96,000원. 그러니까 96,000원 이상의 양봉이 만들어지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기준 양봉. 그러니까 투매에서는 기준 양봉이 만들어진 낙폭이 회복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 자동차도 좀 이야기 해드려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제가 20만 5천 원하고 19만 1천 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요거를 이제 17만 원 정도로 제가 한번 수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죠? 요 자리에 오면 일단 다 질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근데 요번에 반등 나왔던 포인트가 19만 1천 원짜리. 그러니까 뭐에 반응한 거냐면 매출에 반응하지 않고 자산가치 BPS에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수가 2940에 와 있는데 시장을 대표하는 대표 주식들이 기준가나 좀 투매 기준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애매모호한 흐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후에 나올 변동성을 좀 고려를 했었을 때 한 번 정도의 좀 추가 타임을 잡을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남겨놓든지 비중도 한꺼번에 쏘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기준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